소진 아가씨, 조금만 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 한 남자가 여인을 업고 가파른 절벽을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거센 파도가 절벽 아래를 때렸습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그대로 바다에 추락할 것입니다. 나리, 저 너무 추워요. 등에 업힌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남자의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에 찢기고 또 찢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소진 아가씨를 살려야 한다. 나리, 제 손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곧 꼭대기예요. 하지만 남자는 몰랐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도 이미 늦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들은 폭풍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절벽을 올라야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지금부터 정확히 1년 전 아름다운 봄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의 서해 바다 그 끝자락에 빙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겨울이면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 얼음처럼 시린 곳이라 하여 빙섬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따뜻한 햇살 아래 물고기가 넘쳐나고 여름이면 푸른 바다가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섬에는 대대로 어부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김진수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25의 젊은 어부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무엇보다 바다를 읽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어선 한 척으로 매일 바다에 나갔지만 그의 솜씨는 섬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진수야, 오늘도 큰 고기를 잡아왔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올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진수의 그물에는 언제나 싱싱한 물고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섬의 총각들은 대부분 이미 장가를 갔지만 진수는 아직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며느리를 보고 싶다며 한숨을 쉬었고 마을 안악들은 너도 나도 중매를 서려 했습니다. 우리 조카딸이 참 곱다네.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우리 먼 친척에 참한 처자가 하나 있는데 일 잘하고 얌전하다네. 하지만 진수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장가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여자 만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수가 평소처럼 바다에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멀리 큰 배 한 척이 파도에 흔들리며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건 무슨 배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양에서 온 큰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갑판 위에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배가 가라앉습니다. 진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노를 저어 그 배로 다가갔습니다. 모두 제 배로 옮겨 타십시오. 빨리. 상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황급히 진수의 작은 어선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판 한쪽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사람이 남았습니다! 진수는 곧바로 상선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비단옷을 입은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진수는 그를 등에 업고 간신히 자신의 배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상선이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휴, 간신히 살았구나.
진수는 쓰러진 양반을 조심스럽게 배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고왔던 것입니다. 피부는 옥처럼 하얗고 눈썹은 가늘게 그려진 듯 했으며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붉었습니다. 혹시 여자? 진수가 조심스럽게 갓을 벗기자 깜짝 놀랐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남장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가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빙섬 앞바다입니다. 아가씨는 왜 남장을 하고 배에 타셨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소진입니다. 한양에서 아버지를 따라 지방 순찰길에 나섰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구한 사람은 아가씨와 선원 몇 명뿐입니다. 소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다니. 일단 섬으로 가시지요. 거기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진수는 소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사연을 듣고는 흔쾌히 소진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엾은 거, 여기서 당분간 쉬거라. 우리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일 수 있단다. 그렇게 소진은 빙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그날 밤 창밖으로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군. 저렇게 고운 아가씨를 구하게 되다니. 하지만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 1년 후 그 절벽 위의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진은 진수의 집에서 몸을 추스르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진수의 어머니가 정성껏 보살펴주자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진수는 매일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소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소진은 진수의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규수였지만 손놀림이 야무졌고 무엇보다 성품이 착했습니다. 이 아이 참 기특하구나. 진수의 어머니는 소진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진을 곱게 봤습니다. 진수 복도 많지. 저런 고운 아가씨를 구하다니. 두고 보게. 저 둘이 부부가 될 걸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수와 소진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수가 바다에서 돌아오자 소진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수가 다가가자 소진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런 건 제가. 아가씨는 양반 교수이신데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진수의 말에 소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도 양반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잃고 의지할 곳도 없는 고아일 뿐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가씨는 여전히 고귀하십니다. 진수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소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진수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바다에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날이라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어부입니다. 편하게 진수라 부르십시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진수와 소진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수가 바다에 나갈 때면 소진은 방파제에서 그를 배웅했고 해질 무렵이면 다시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까? 네. 덕분에 풍년입니다. 진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물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꺼내 소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아가씨 드리는 겁니다. 구워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소진은 물고기를 받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둘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다고. 어느 날 밤 진수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수야, 어미가 볼 때 너와 소진이는 서로 좋아하는 것 같구나. 진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소진이를 아내로 맡고 싶지 않으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소진 아가씨는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소진 아가씨는 양반 교수이고 저는 천한 어부입니다. 신분이 다른데 어찌 혼인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진심이 중요하지. 내가 볼 때 소진이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용기를 내보거라. 진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소진에게 마음을 고백해도 되는 것일까? 마침내 어느 가을밤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소진이 집 뒤 언덕에서 달을 보고 있을 때 진수가 다가갔습니다. 소진 아가씨, 네, 진수 나리. 아가씨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소진이 깜짝 놀라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 나리. 저는 비록 천한 어부이지만 아가씨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리를 사랑합니다. 나리가 절 구해주신 그날부터 제 마음은 이미 나리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그로부터 보름 후 빙섬에 큰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늙은 관리와 그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소진 아가씨 집안 사람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네. 소식을 들은 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늙은 관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소진아, 늙은 관리는 바로 소진의 아버지 박판서였습니다. 그는 배가 난파했을 때 부서진 판자를 붙잡고 있었고 근처 섬에 표류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군요. 소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판서도 딸을 꼭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내 딸, 너 혹시 다친 데는 없느냐? 네, 아버지. 저는 이 섬의 어부께서 구해주셔서 무사합니다. 소진이 진수를 가리키자 박판서가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김진수라 하옵니다. 아가씨를 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 딸을 구해주었다니 고맙소. 내 반드시 은혜를 갚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소진아,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소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진수 나리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박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버지, 진수나리는 저를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진수나리 어머니께서는 지난 석 달 동안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 판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진아, 정신을 차려라. 그는 천한 어부고 너는 양반 교수다. 신분이 다른데 어찌 혼인을 할 수 있겠느냐?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박 판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양반가의 교수로서 당연히 양반과 혼인해야 한다. 천한 어부 따위와는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소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박 판서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짐을 싸라. 오늘 바로 한양으로 떠난다. 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서나리, 소인이 비록 천한 어부이옵니다만 아가씨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부디 혼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박 판서는 진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천한 것이 감히 양반집 교수를 넘보다니.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판서나리, 한마디만 더 하면 너를 관가에 고발하여 곤장을 치게 하겠다. 진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 판서는 수행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소진을 데리고 배로 가거라. 예! 판서나리! 수행원들이 소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진은 발버둥쳤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가지 않겠어요. 소진아, 순순히 따라오지 못할까? 박 판서가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울부짖으며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나리, 진수나리. 진수는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수행원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지 못할까? 소진 아가씨, 진수는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나리, 제가 꼭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소진 아가씨, 배가 출항했습니다. 진수는 방파제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소진 아가씨, 소진 아가씨.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엾은 것들. 신분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진수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바다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방파제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진수야, 밥 좀 먹어라. 이러다 죽겠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냐? 얼굴이 반쪽이 되었는데. 하지만 진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 판서가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김진수는 있는가? 제가 김진수입니다. 진수가 나오자 심부름꾼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박 판서 어른께서 전하라 하셨소.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박 판서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진수에게 고하노라. 내 딸 소진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여 이 편지를 보낸다. 다만 신분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부디 소진을 잊고 평안히 살기 바란다.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은자 100냥을 보내니 받도록 하라. 박판서. 진수는 편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은자 100냥이라고 소진 아가씨를 돈으로 사고 판다는 말인가? 진정하시오. 판서 어른의 뜻이. 돌아가시오. 그리고 판서께 전하시오. 저는 은자가 필요 없으며 오직 소진 아가씨만을 원한다고. 심부름꾼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다시 방파제로 갔습니다. 추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진 아가씨, 어디 계십니까? 저를 잊으신 겁니까? 진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바다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나리. 진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소진 아가씨, 소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어선을 빌려 타고 홀로 빙섬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배가 닿자 소진이 뛰어내렸습니다. 진수 나리, 소진 아가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소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몰래 빠져나왔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나리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진수는 소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양반 신분을 버리고 천한 어부의 아내가 되는 것이. 나리와 함께라면 천한 것도 상관없어요. 나리가 바로 제 운명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박판서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수와 소진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진수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어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진수는 매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소진은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진수 나리, 오늘은 무엇을 잡아오셨어요? 고등어와 전어입니다. 오늘은 특히 풍년이었어요. 그럼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소진은 환하게 웃으며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진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빙섬에 광군의 배가 들이닥쳤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포졸 수십 명과 박판서였습니다. 김진수를 잡아라. 박판서의 명령에 포졸들이 진수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진수, 내 죄를 알겠느냐? 박판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라니,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내가 양반집 규수를 유혹하여 납치했다. 이는 중죄에 해당한다. 무슨 말씀을 소진 아가씨는 스스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박판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증거는 충분하다. 너를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하겠다. 포졸들이 진수를 붙잡았습니다. 진수는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소진이 뛰어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수 나리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은 제가 원한 일입니다. 나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닥쳐라. 내가 이 천한 놈에게 홀려 집안을 욕보였다.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박판서는 딸을 매정하게 밀쳐냈습니다. 소진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소진 아가씨, 진수가 소리쳤지만 포졸들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놈을 배에 태워라. 포졸들이 진수를 끌고 갔습니다. 소진은 울부짖으며 뒤따라갔습니다. 진수 나리. 하지만 박판서가 수행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것도 붙잡아라. 한양으로 데려가 엄한 가문에 시집 보내겠다. 예, 판서 나리. 수행원들이 소진을 붙잡았습니다. 소진은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놓으세요. 저도 진수 나리와 함께 갈래요. 놓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조정의 고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수의 어머니만이 박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서 나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들은 정말 아무 죄도 없습니다. 물러서시오. 법은 법이오. 박판서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진수와 소진은 각각 다른 배에 실려 섬을 떠났습니다.
진수의 어머니는 방파제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 사흘 후 배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곧바로 의금부에 갇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박 판서의 딸을 유혹하여 납치했느냐?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곤장을 맞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하지만 진수는 끝까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소인은 무죄입니다. 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진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소진은 아버지의 집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박 판서는 딸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찌 집안을 이토록 욕되게 하였느냐.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라. 내가 좋은 가문의 양반과 혼처를 정해주마. 아버지, 저는 이미 진수나리의 아내입니다. 다른 남자와는 절대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박 판서가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진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다.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주겠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문이 닫혔습니다. 소진은 방 안에 갇혔습니다. 진수나리. 소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의금부의 신문 끝에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박 판서가 뒤에서 조정 관리들을 매수하여 형량을 높인 것입니다. 김진수는 양반집 교수를 유혹한 죄로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진수는 절망했습니다. 제주도라니, 그럼 다시는 소진 아가씨를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몰래 진수의 방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어서 도망가시오. 이게 무슨... 빨리요. 박 판서가 내일 당신을 죽일 계획입니다. 유배를 보내는 척하고 길에서 죽이려 한다고요. 간수는 진수의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 간수를 매수한 것입니다. 진수는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박 판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진 아가씨. 밤중에 담을 넘어 소진의 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진수입니다. 소진이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나리,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저와 함께 도망가요. 빙섬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판서께서 저를 죽이려 합니다. 소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양의 뒷골목을 통과해 강가로 갔습니다. 저기 작은 배가 있어요. 진수가 배를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빨리 노를 저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다. 도망자가 저기 있다. 박 판서의 수하들이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배를 타고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발각되었어요. 진수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가 더 컸습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진수나리, 그들이 따라와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바다로 나갑니다. 드디어 강하구에 도달했습니다. 넓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소진 아가씨, 이제 안전합니다. 빙섬까지 가요. 하지만 하늘이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풍랑이에요. 거대한 파도가 작은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진 아가씨, 꼭 붙잡으세요. 네. 하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배가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배가 가라앉아요. 바로 그때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으악! 소진이 배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진 아가씨,
진수는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쳐 소진을 붙잡았습니다. 나리,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하지만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표류했습니다.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진수는 정신을 잃기 직전 멀리 섬 하나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빙섬이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소진을 끌고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섬의 절벽 아래에 도달했습니다. 소진 아가씨, 깨어나요. 하지만 소진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차가운 바닷물에 체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진수는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소진을 업고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절벽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발이 까졌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절벽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거기는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고 사방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진수는 소진을 땅에 눕히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진 아가씨, 소진 아가씨. 하지만 소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죽지 마세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소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나리, 네, 저 여기 있어요. 버텨요. 곧 마을로 내려가서 약을 구해올게요. 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나리, 제 손을 잡아주세요. 진수는 소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진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신분 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소진 아가씨, 소진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진 아가씨, 소진 아가씨. 진수는 소진을 꼭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소진 아가씨, 눈을 뜨세요. 제발. 하지만 소진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진수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잔인하십니까? 불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진수는 소진의 시신을 안고 나흘 밤낮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진수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진수야, 정신 차려. 소진 아가씨. 사람들은 진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진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진수는 소진의 무덤 앞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소진 아가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진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과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를 소진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승에서라도 함께하기를.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진이 숨을 거둔 그 절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어부 하나가 그 절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절벽이 독수리 모양으로 변했어. 사람들이 모두 놀라 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절벽의 바위가 날개를 펼친 독수리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건 진수와 소진의 혼이 깃든 것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두 사람의 사랑이 저렇게 바위로 남은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독수리 바위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그 바위 아래에서 두 사람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기하게도 독수리 바위가 생긴 후로 빙섬의 바다는 풍어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수와 소진의 혼이 섬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독수리 바위는 빙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섬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독수리 바위를 보며 진수와 소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빙섬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독수리 바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저 바위 이야기 들었어요? 응. 신분 차이 때문에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지. 참 슬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름답기도 해요. 맞아.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것 같아. 그들은 바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진수와 소진, 부디 저승에서는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독수리 바위 위로 2마리의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진수와 소진의 영혼이 함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빙섬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독수리 바위는 조용히 섬을 지켰습니다. 마을의 늙은 어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 독수리 바위를 잊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빙섬의 독수리 바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그곳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 독수리 바위의 전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빙섬의 진수와 소진, 2사람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가슴 뭉클한 전설과 민담이 정말 많습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